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부터 NX 2007 버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X 2007 버전은 제가 바로 전에 강의했던 NX 12 버전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요. 적응하시는데 약간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선은 새로운 파일을 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new 파일을 열어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모델링 환경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모델링으로 선택하고 OK를 누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진입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강의를 옵션 설명을 하고 다음 강의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스케치 옵션을 손을 보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옵션을 저와 이제 맞춰서 이제 다음 강의 때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할 거고요.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줌인, 줌아웃 기능 있잖아요. 스크롤을 이제 마우스 스크롤을 이제 당기거나 밀면은 이제 줌인, 줌아웃이 되는데 이 방향이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쓰는 방향과 좀 반대로 되어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줌인, 줌아웃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니까 제가 그 블럭을 하나 해놓고 줌인, 줌아웃을 한번 해볼게요. 자, 블럭을 이렇게 해서 블럭을 하나 만들어 놓고 줌인, 줌아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줌인, 줌아웃 마우스 가운데 버튼 휠 있죠? 휠을 이렇게 했을 때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거꾸로 되어 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싶을 때는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옵션은요, 파일의, 유틸리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스터머 디폴트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기,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뷰 오퍼레이션스라고 하는 이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백워드 투 줌인, 이제, 이 방향으로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 하시면 바꿔주시면 돼요. 포워드나 백워드로. 그렇게 해서 OK를 누르고 한번 껐다 키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스케치 오토 치수를 이제 끌 거예요. 이거는 제가 12버전에서도 똑같이 진행을 했는데 저는 지금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오토 치수가 안 뜨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선을 그리자마자 치수가 막 바로바로 뜨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저는 선이 스케치를 진행하면 치수가 바로 안 뜰 텐데 저처럼 이렇게 저는 이제 선을 그릴 때 아무것도 치수가 이렇게 뜨지 않는 상태, 완전 구속을 주기 위해서는 이게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치수를 끌 겁니다. 오토 치수를. 그래서 자동적으로 치수가 뜨는 거를 막기 위해서 저는 오토 치수를 해제를 하고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토 치수를 해제하는 방법을 저랑 맞춰서 이제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옵션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틸리티의 커스터머 디폴트에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케치 항목이 있어요. 스케치. 여기에 inferred constraints and dimensions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자, 여기를 들어가시면 여기 dimensions에 여기 탭을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둘 다 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NX를 한번 껐다 켜주셔야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토 치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치수를 이제 입력을 하시다 보면, 자, 치수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치수를 입력을 한번 하다 보면은, 자, 이렇게 저처럼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땅바닥을 한번 클릭하고 바로 치수를 넣을 수 있게끔 뭐 이런 식으로 떠야 되는데 안 뜨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안 뜨시는 분들. 이거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꺼져 있을 겁니다. 이 어떤 옵션이냐면 이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이 버튼이 아마 이렇게 꺼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면 클릭을 하고 땅바닥 클릭하면 바로 치수를 입력하는 상태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이 상태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태로 쓰는 게 아니라 이 expressions라는 옵션을 켜주셔야 이제 바로 땅바닥에다 클릭하자마자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런 상태로 쓰실 수 있는 옵션이 expression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켜주셔야 됩니다. 이걸 켜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치를 하시다 보면은 스냅이 안 보여요. 스냅을 어떻게 하죠? 뭐 이렇게 이제 새 버전으로 넘어오시면요, 스냅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라인을 켰는데 저처럼 이렇게 스냅 창이 떠야 되는데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처음 이제 NX를 이제 실행을 하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신다 하시면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스케치가 들어와 있잖아요. 스케치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가 아니에요. 이 밑에 있는 화살표예요. 이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탑 보더바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셀렉션 그룹이 있어요. 여기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저처럼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옆에 있는 메뉴들이 뜨죠. 여기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런 옵션, 이 스냅들이 있죠. 스냅이 지금 꺼져 있으실 거예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거를 켜주시면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셀렉션 그룹에서 스냅이 꺼져 있으신 분들은 이걸 켜주시면 이렇게 하나씩 추가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꺼져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다 켜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그 다음에 인터섹션, 아크 센터, 그 다음에 4분점, 그 다음에 이거는 원점 같은 거 찍을 때 쓰는 것들이고, 뭐 포인트 온 커브 필요하고 포인트 온 페이스 필요하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지금 한 8개 정도 스냅이 켜져 있죠. 이렇게 해서 켜놓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스냅이 안 보인다 그러시면 이거 여기서 이제 켜셔야 된다는 거를 이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시다 보면은 이 뒤에 있는 이제 이 블럭을 이용해서, 블럭의 끝점을 이용해서 이제 스케치를 하셔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선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이 점이 안 잡힐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within active sketch only라고 되어 있는 옵션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오로지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스케치만 할 때 쓰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아무것도 안 잡히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있는 어떤 요소, 파트 요소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within work part only로 바꿔주시면 이제부터 이런 이제 주변 요소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안 잡혀요 하실 때는요, 요거를 스케치 올리에서 파트 올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파트 올리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은 이제 구속 조건에 관련된 얘기까지 하고 이제 강의를 마치게 될 텐데, 이제 본격적인 거는 제가 다음 시간부터 알려드릴 거고요. 구속 조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구속 조건 주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선은 예전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라인이 있고요. 라인이 이렇게 있고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여기 점과 이렇게 점을 눌렀을 때 이렇게 팝업 창이 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팝업 창이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팝업 창이 아예 이제 위에 이렇게 고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상태로 그냥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는 형태로 이제 바뀌었고요. 자, 한번 이 점과 점 일치 구속을 한번 줘볼게요.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점이 바로 떴었는데요. 지금은 0.5초 정도 살짝 기다려야 점이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기다리면 점이 나오고.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고 0.5초 정도. 자, 이렇게 0.5초는 아니고 한 0.2초? 약간 예전보다는 약간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클릭. 자, 그리고 갖다 댄 다음에 0.2초 다음에 클릭 해주시면 이제부터 이렇게 일치 구속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달라졌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구속 자체가 이제는 그거가 됐어요. 그 포인트 온 커브도 이 구속으로 통합이 돼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포인트 커브 구속을 이런 식으로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포인트 커브가 이런 식으로 잡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점과 점 일치를 코인시던트로 잡기도 하고 포인트 커브도 이 녀석으로 잡는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갖다 대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인트 커브 구속을 주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도 이렇게 썼었으니까 이거는 크게 뭐 다를 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옵션 이런 구속 조건들도 좀 설명드릴게요. 라인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은 완전 동일선상 구속을 주시고 싶으실 때는 클릭, 그 다음에 선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콜리니어라고 하는 구속 조건이 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완전하게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딱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만약에 이 작은 선 있죠? 이 녀석을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수평하게 만들고 싶다. 여기 보시면은 호리젠탈이 있어요. 호리젠탈 눌러주시면 이렇게 구속 조건이 바뀌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반대로 이거를 이렇게 버티컬하게 세우고 싶다. 그럼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탄젠트 얘기도 좀 해볼게요. 제가 서클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고 라인을 하나 그려볼게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할 텐데 구속 조건 잡는 거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 선 누르고 이 선 누른 다음에 이거 탄젠트 마크 누르면 이제 탄젠트 이렇게 붙고요. 반대로 이걸 먼저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순서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거 선 먼저 누르고 하셔도 되고 거꾸로 이거 먼저 누르고 하셔도 되고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패럴럴까지도 줘볼게요. 한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패럴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수직 구속도 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길이를 똑같이 맞추는 이 이퀄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고, 이 이퀄에는요 원의 크기를 똑같이 맞추는 이퀄 레디우스랑 그 다음에 예전에 이퀄 랭스 기능이 따로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퀄이라는 요 버튼 하나로 이퀄 랭스 그 다음에 이퀄 레디우스가 통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원의 크기 동일하게 맞추는 것도 저 이퀄로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퀄이라고 하는 이 항목으로 다 통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길이도 똑같이 그 다음에 원의 크기도 똑같이 이렇게 맞춰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 구속을 깨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선 같은 거 눌러 보면은 이 이제 구속 마크 있잖아요. 이 구속 마크를 클릭해서 삭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 방식이 아니에요. 자, 이게 누른 다음에 구속 마크를 따로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요것만 이제 삭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상태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클릭을 하면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렇다고 이 상태에서 이 구속 마크를 선택을 하고 지워버리면 그냥 선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 탄젠트하게 붙어 있잖아요. 여기 탄젠트 마크가 붙어 있고, 지금 버전들은 쉐이크 앤 브레이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로 바뀌었어요. 이게 공식 명칭인데 쉐이크 앤 브레이크, 흔들어서 깨라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은 얘네들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를 좀 빨리빨리 움직이면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전하고 너무 달라져서.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천천히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거를 빨리빨리 움직여 버리면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 버려요. 이렇게. 완전히 구속이 풀려 버립니다. 그래서 구속 조건을 삭제하는 방법은요. 예전에는 우리가 구속 마크를 직접 클릭을 해서 삭제를 했다면 지금 버전은 흔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천천히 하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하면 이렇게 따라오고요. 이렇게 약간 흔들어 줘야 돼요. 빨리. 그래야 이렇게 풀립니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맨 처음에는 이게 적응이 너무 안 됐어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방법인지도 몰랐는데 이게 이제 쉐이크 앤 브레이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로 아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구속 조건을 지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우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구속 조건을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속을 주시면 되죠. 필요한 구속 조건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크게 바뀌었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이게 이제 사실 근데 너무 크죠. 구속 조건을 푸는 게. 그래서 이렇게 빨리 흔들시면은 이렇게 풀려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흔들어서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본적인 옵션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물론 구속 조건까지도 이제 주는 방법과 푸는 방법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럼 저는 다음 강좌에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